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조타의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7월 16일 화요일 아침 김지원입니다. 네. 자, 이번 주 대전의 각급 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볼 만한 곳을 고민하는 부모들 많이 계실 텐데 제3회 대전 어린이 연극축제가 내일 대전의 소극장에서 개막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전 어린이 연극축제는요. 어릴 때부터 좋은 공연을 접하면서 연극의 상상력과 감동을 키우자는 취지로 마련이 됐습니다. 대전시나 문화기관의 예산 지원 없이요. 연극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자립형 축제라는 점이 눈에 띄어요. 그래요. 극장 관계자들은 그 극장 대관료를 거의 무료로 지원을 하고 극단과 배우들은 같은 마음으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덕분에 이 꾸준히 어린이와 가족, 관객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부모님들도 아이들도 좋은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만의 특색 있는 연극 축제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고요. 또 아이들과 함께 가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어제는 후텁지근한 날씨에 요란한 소나기까지 내렸는데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는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외출하실 때 우산을 꼭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저녁까지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50mm로 지역별로 편차가 크겠습니다. 하천이나 계곡물이 넘칠 수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서는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좁혀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서행 운전하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전이 30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높겠고요.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겠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밤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천안 29도, 세종과 대전 30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당진 29도, 태안 29도, 부여 30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m 이하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고요. 짙은 해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모레부터는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금요일까지 장맛비가 오겠고요. 기온은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당분간 게릴라성 호우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장마 기간이 또 끝이 나고 나면 이 무더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럴 때 시원한 이 수영장이나 물놀이장을 찾게 되죠. 지난 주말 대전과 충남 지역에 물놀이장이 일제히 개장을 했습니다. 네, 어린이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정말 너무 덥다 보니까 물놀이 생각 많이 나실 겁니다. 우리 주변에 물놀이장 갈 때 어디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물놀이장은 물론이고 숲이나 계곡을 찾는 분들도 있을 거고 공연장이나 도서관에서 피서를 즐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시원하게 이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어요. 더위야 가라. 시원한데 어디 없슈라고요. 예.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쉽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이분이라면 우리 지역의 시원한 곳을 두루두루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창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창규입니다. 여름에는 역시 시원한 물놀이가 최고지요. 근처에 계곡이나 수영장도 좋고요. 또 충남의 해수욕장에서 해양 스포츠까지 즐기면 정말 행복한 여름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시원하고 안전한 해수욕 물놀이로 건강하고 또 즐거운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네. 거기다가 오늘 소개해 주실 곳도 시원한 야외 수영장이 있는 곳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달개의 발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개족산. 여기는 맨발로 황토길을 걸을 수 있어서 유명한 곳이죠. 이 숲길을 맨발로 걸으면서 힐링도 하고 또 개족산 자락에 있는 이색 수영장 카페도 다녀왔거든요.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무더위에 지치기 쉬운 여름, 시원한 숲 그늘 아래 느릿느릿 맨발로 황토길을 걸어볼까요?
그 운동의 제일 중요한 시작점은 걷기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맨발 걷기가 걷기의 효과의 30%를 더 높여준대요. 요즘 쉽게 해볼 수 없는 맨발 걷기로 자유를 만끽하고 숲속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곳. 수영도 하고 차도 마시는 이색 카페가 있어 여름이 더 반가운 곳. 대전 계족산의 여름은 푸르름이 넘칩니다. 싱그러운 계족산에서 여름 한기를 느껴봅니다. 대전 동쪽에 솟아있는 계족산. 달개의 발 모양을 닮았다 해서 이름 붙여졌습니다. 정상까지 429m밖에 되지 않아 남녀노소 즐겨 찾는 곳입니다. 입구부터 정상까지 울창한 숲을 이룬 데다 산책로가 잘 조성돼 있어 언제든 부담 없이 오를 수 있죠. 이 숲속의 맑은 공기 여러분 보이시나요? 피톤치드들. 지금 여기가 대전의 대덕구고요. 저기 앞에가 대전의 동구. 두 구에 걸쳐 있는 이 산이 바로 계족산입니다. 여름이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쉬면서 힐링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매력이 있는지 들어가서 확인해 봅니다. 가시죠. 대전 도심에서 멀지 않은 데다 산으로 걸어 들어오자마자 싱그럽고 푸른 기운이 뿜뿜 느껴집니다. 이건 어느 산이나 있는 풍경이라고요? 계족산의 자랑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주중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오시네요. 네, 이곳은 네. 맨발 걷기에 아주 좋은 그 길이 있어서 네. 사람들이 맨발 걷기 하러 많이 와요. 네. 저도 오늘 여기 왔으니까 한번 제대로 힐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같이 길동무가 되어주시는 거죠? 네. 빨리 숲으로 가고 싶어요. 여기 보니까 네, 가시죠. 차이가 크네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혼자서 가만가만 사색하기도 좋고 335 산책을 즐기기에도 참 좋은 계족산. 길게 이어진 숲길을 걷다 보면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바깥이랑 안이랑 확실하게 온도 차이가 있어요? 그럼요. 숲에 오면은 네. 이렇게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상큼함이 있어요. 그렇죠. 이 나무가 다 있다고 해서 숲이 아니에요. 이 기온 차이가 적어도 5도씨 정도 낮아져야 진정한 숲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푸르름이 더 시원한 계족산. 제대로 힐링하기 위해 맨발은 필수입니다. 부드러운 황토길에 올라가 볼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맨발 걷기를 할 거예요. 황토길에서 맨발 걷기를 하면 다른 데보다도 좋은 점이 뭐냐면은 저녁에 잠이 잘 와요.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여기 와서 다 맨발 걷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느낌이 와. 어때요? 야, 느낌 말로 표현해 보세요. 정말 이 황토에 들어가니까 시원하고 그냥 편안해지는 느낌. 그렇죠. 좋다. 그렇죠. 이런 길이 쭉 계족산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4.5km가 쫙 깔려 있는 거죠. 계족산 황토길을 맨발로 출발. 부드러운 황토가 두 발을 감싸니 자연스럽게 발 마사지가 되죠. 우울증과 불면증에도 좋습니다. 야, 위에서는 행복한 숲의 기운들 전해지죠. 땅에서는 또 건강한 황토의 기운들 올라오죠. 계족산에 오면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좋다. 황토의 고운 빛깔은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시각적인 효과도 있는데요. 산바람과 숲 향기는 그야말로 보너스. 14.5km의 황토길을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좋아요를 연발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의 신나는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요. 황토길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그날 저녁에 뭐 좀 달라지는 점들이 느껴지세요? 아무래도 많죠. 첫째는 느낌이 좋잖아요. 이 맨발로 걷는다는 느낌이. 또 코스가 완만하다 보니까는 보통 사람이 즐기기에는 무난하다고 봅니다. 편하고 그런 이유로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기 좋고 나무 향 좋고 시원하게 좋잖아요. 황토길을 뒤로하고 이번엔 데크길이 조성된 산책로를 만나볼까요? 계족산의 푸른 숲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야외 공연장이 나타나는데요. 이곳이 바로 계족산의 또 다른 자랑입니다. 여기서 진행되는 숲속 음악회도 유명하죠. 네, 역사가 장장 12년째 주말마다 계속하고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날 비가 오지 않는다면 진행을 하는데 2시 30분부터 1시간 정도 이렇게 뻔뻔한 클래식이라고 해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도 클래식 잘 모르는 사람들도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설과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나무가 만들어준 숲 그늘 아래 잠시 쉬어가 볼까요? 해먹 위에 몸을 누이면 이 자체가 바로 힐링이 됩니다. 행복이 뭐가 별건가요? 울창한 숲이 그늘을 만들어주고 시원한 바람 불어오고 산새 소리 아름답게 들리고요. 황토길도 거닐며 이 자연과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행복이죠. 이어서 주어진 미션, 계족산 자락에 있는 이색 카페를 찾아라. 이색 카페라. 카페가 있다고 했는데 수영장이 딸린 카페. 어머니 어디 여기 수영장 있는 데 있어요? 아 여기 수영장 있어요? 아 그 뭐 커피도 팔고? 아 그래요? 아 카페에 수영장 있어요? 무더운 여름 시원한 수영장과 카페가 만나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찾아가 보는데 야오 찾았다! 진짜 야외 수영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카페인지 식당인지 분위기가 상당히 이색적이고 새로워요. 네, 저희가 이국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제 대덕구에는 명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좀 특색 있는 명소를 만들고자 이국적인 느낌을 많이 도입했어요. 또 눈에 띄는 거는 수영장이 있는데 여기는 아무나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고요. 저희 단지에 있는 매장을 사용하시는 분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세요. 편하게 그냥 사용하시는 편이에요. 카페에 왔는데 야외 수영장까지 이용할 수 있다니 이 정도면 더위 탈출 제대로 할 수 있겠죠? 아이 웃음소리가 무더위를 날려주는데요. 호텔 수영장에 온 것처럼 아이도 아빠도 신이 났습니다. 야 정말 이상적인 구도지 않습니까? 엄마는 그늘 아래서 사진을 찍고 아빠는 아이와 함께 재밌게 놀아주고 있고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오늘 어떻게 여기 알고 오신 거예요? 아니요, 잘 몰랐는데 이제 아이 위해서 놀이 시설을 찾다 보니까 뭐 식사랑 수영을 같이 할 수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오게 됐는데 생각보다 시설도 잘 돼 있고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오늘 또 와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계족산 등산을 많이 해봤는데 근처에 이런 게 있는 건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자주 오게 될 것 같아요. 투명한 유리컵에 담긴 코코넛 스무디와 트로피컬 주스로 목을 축이면 잠시나마 더위를 잊게 됩니다. 여름도 갈증도 해결. 시원하다. 오늘 계족산 울창한 숲에서 자연을 제대로 느껴보고 수영장 있는 카페에서 음료도 한잔하니까 휴양지에 놀러 나온 기분입니다. 여러분도 도심 속에서 힐링하는 시간 가지세요. 뜨거운 여름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 싱그럽고 시원한 숲을 강추합니다. 대전 계족산 환토끼리라면 힐링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시원한 수영장에서 물놀이까지 할 수 있으니 계족산의 여름은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죠. 여러분 계족산에서 건강한 여름나기 하세요. 네, 이 숲이 우거진 계족산과 시원한 야외 수영장 카페까지 다녀왔는데 네. 눈이 다 시원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계족산 맨발 워킹을 네. 해봤는데 어땠나요? 네. 부드러운 황토 진흙을 밟으면서 맨발로 올라갔는데요. 신발을 신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촉감이 발에서 온 몸으로 전해집니다. 부드럽고 촉촉하고 간질간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발 전체에 마사지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정말 잠이 잘 오더라고요. 강추합니다. 네. 발 마사지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진짜 기회 되면 꼭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그 수영장 카페 들러도 너무 시원할 것 같은데요. 네, 아이를 둔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유명해진 곳인데요. 여기에서는 시원한 여름 음료도 마시고 또 수영까지 함께 즐길 수 있으니까 가족들이 정말로 좋아합니다. 여름 휴가를 느끼는 그런 기분이고요. 또 계족산을 왔다가 들리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걸음하셔서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 푸르고 싱그러운 여름 향기, 계족산의 여름 향기를 느껴봤는데 주말이면 야외 음악회도 열린다고 합니다. 네. 자, 이 계족산에서 이 여름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시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 시사상시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푸짐한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리면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셔도 되고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퀴즈 풀 수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 풀고 선물 챙겨가세요. 네. 자, 계속해서 맨발의 청춘 박창규 리포터가 가족 여러분을 퀴즈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 만나는 소소한 기쁨 아침엔 퀴즈. 오늘은 저와 함께하고요. 오늘 아침엔 퀴즈 첫 번째 문제는 앞서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에서 소개시켜드린 곳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대전 8경 중에 하나지요. 대전시의 동쪽에 위치한 산으로 정상에 자리 잡은 봉황정과 황토길이 유명합니다. 산줄기에 닭의 발처럼 퍼져나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 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대둔산, 2번 개족산, 3번 계룡산. 네. 자, 산 이름에서 닭발을 찾아보시면 바로 답이 보이죠. 예. 네, 쉽네요. 닭발. 산의 이름에서 닭의 발, 닭발 한번 찾아봐라. 대둔산일까요? 개족산일까요? 계룡산일까요? 황토길로 정말 유명한 산입니다. 어디인지 정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2번 개족산이 정답이었습니다. 개족산의 옛 이름은 봉황산이었고요. 산 이름이 봉황에서 닭으로 바뀐 까닭 중에 하나가 산 아래 지금의 송천 일대가 진해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해와 천적인 닭의 이름을 붙였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개족산에 있는 개족산성은 백제와 신라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맨발 축제가 열리는 개족산 황토길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향해 가죠.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두 번째 문제는 식기와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구리와 주석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청동 제품으로 망치로 수백 번을 두드려 만들어내는 그릇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방자유기, 2번 질그릇, 3번 스테인레스. 네. 자, 그래도 좀 뜬금없는 힌트를 드리자면 네. 가족 여러분은 아버지, 어머니 이 성함을 부를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에 그 아버지 성함이 김방유라고 하면 네. 김방자유자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왜 아침부터 이렇게 짜짜거릴까요? 예, 정말 기발한 힌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퀴즈 두 번째 문제 정답은 무엇일까요? 망치로 수백 번 두드려 만들어내는 그릇.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1번 방자유기가 정답이었습니다. 방자유기는 놋그릇 가운데 가장 질이 좋은 그릇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망치질을 되풀이해 만들어서 휘거나 잘 깨지지 않고요. 살균 효과뿐만 아니라 음식의 독을 확인하는 데도 효과적인 식기입니다. 네, 스님들이 머리를 자를 때도요, 방자로 만든 가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방자로 만든 가위를 사용하게 되면 머리를 좀 베이더라도 상처가 덧나지 않기 때문이라네요. 그래요. 예.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세 번째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문제 주시죠. 네, 아침에 퀴즈 세 번째 OX 문제. 이번에는 동화와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동화 피터팬에 등장하는 신비의 섬은 원더랜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여러분들 선택해 주십시오. 네. 뭔가 헷갈리는데요? 그렇죠. 예. 원더랜드 좀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면 네. 여러 랜드가 있었어요. 네. 예. 그 원더랜드도 있고 네버랜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랜드가 있었는데 원더일지 네버일지 골라주시죠. 피터팬에 등장하는 섬, 랜드는 랜드입니다. 근데 어떤 랜드인지 원더랜드일까요? 올까요? X일까요? 여러분들 선택을 다 하셨나요? 그러면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X였습니다. 피터팬에 등장하는 신비의 섬은 원더랜드가 아니라 네버랜드입니다. 그 누구도 나이 들지 않고 어른이 되지 않는 시간이 정지된 환상의 섬이 네버랜드입니다. 네. 이 동화 속 이 피터팬처럼 성인이 돼서도 어른 세계에 끼지 못하는 이런 어른 아이가 많이 늘어나면서 네. 피터팬 증후군이다 이런 말도 생겨났습니다. 예.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최근 10년 사이 최상의 작황이라고 할 만큼 풍작을 이룬 그런 농작물이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 나갑니다. 3, 2, 1. 동맥경화, 고지혈증, 고혈압 등 성인병의 효능을 보이고 우리 식탁에 빠지면 안 될 필수 식재료 중 하나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토마토, 2번 오이, 3번 양파. 네. 저도 뭐 이 생으로 이거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바로 그냥 양치질을 해야 됩니다. 먹고 나서. 예. 냄새가 좀 나죠? 그렇죠. 예, 주변 사람들에게 좀 민폐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양치질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예. 볶아 먹는 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 볶아 먹어도 달달하고. 괜찮죠. 그렇죠. 네. 네, 뭐 다양한 방법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최고 작황을 보이고 있는 농작물인데요. 오늘 아침에 퀴즈 네 번째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3번 양파가 정답이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양파 도매가는 지난해 대비 48.4%나 하락했습니다. 가격 하락의 원인이 유례없는 풍작과 소비 부진에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양파 소비 촉진 행사에 또 참여를 하고요. 캠페인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현명한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5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네, 오늘 아침의 퀴즈 마지막 문제는 우리말과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옛말에 봄비는 일비, 가을비는 떡비, 겨울비는 술비란 말이 있습니다. 봄에는 비가 와도 일을 해야 하니까 일비, 가을에는 햅쌀로 떡을 해 먹어서 쉴 수 있으니까 떡비, 겨울에는 농한기라 술을 마시며 쉴 수 있어 술비로 불렸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름비는 무엇이라 불렸을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더운비, 2번 잠비, 3번 논비. 네. 여름에 그 비가 많이 내리면 네. 예, 이렇게 농촌에서 일을 좀 못하게 되잖아요. 그쵸. 일을 못하게 되면 농촌에서는 뭘 할까요? 예. 낮에. 낮에. 예, 보통 낮에. 쉬시겠죠? 그렇죠. 쉬면서 예, 뭐 이렇게 졸기도 하시고. 예. 그렇죠. 예. 자, 여름비를 불렸던 우리말 무엇일까요? 더운비, 잠비, 논비.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2번 잠비가 정답이었습니다. 잠비라는 말은 여름에 비가 내리면 일을 못하고 잠을 잔다는 뜻에서 유래됐는데요. 자연과 더불어 생활한 우리 조상들의 낙천적인 삶의 모습이 말 속에 녹아있는 듯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5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네. 과연 행운의 주인공 세 분은 누구일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정답을 맞추신 분들 가운데 행운의 주인공 세 분을 공개합니다. 그분들은 바로 이분들입니다. 축하합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6796번님, 그리고 8232번님, 한 분 더 2166번님 행운의 주인공 되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자, 앞서 대선 어디까지 가봤니?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박창규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맛있는 음식을 맛보러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오감이 즐거워진다고 하는데 네. 특히 이 먹기 전에 어떤 바삭바삭, 지글지글, 후루룩 뭐 이렇게 먹는 소리를 상상하게 되면은 네. 더욱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이게 되죠. 맞습니다. 특히나 그 바삭바삭한 소리, 그 식감 때문에 정말 군침이 도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튀김일 것 같고요. 거기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머랭 쿠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리부터 맛있는 바삭한 음식들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거 모르면 간첩? 전국을 강타한 닭껍질 튀김. 바삭 고소한 맛에 없어서 못 파는 지경. 걱정 마라. 그 바삭함에 도전한 이들이 있었으니. 이렇게 바삭한 튀김은 정말 처음이에요. 소리에 한번 반하고 맛에 또 한 번 더 반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쫄깃하면서도 바삭하니까 2배로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죠. 닭껍질 튀김아 기다려라. 입안을 바삭함으로 채워줄 우리들이 나가신다.
장마철 눅눅함으로부터 귀와 입을 호강시켜줄 바삭한 음식들의 세계로 지금 바로 출발!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바삭한 음식의 대명사 튀김이 있는 곳. 아, 들어갈 때부터 느껴지는 이 고소한 향. 냄새도 합격, 비주얼도 합격. 저희 튀김 대표적으로 고추튀김, 새우튀김, 일본식 어묵튀김이라 해서 찐 어묵튀김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해서 한 10가지 정도 있습니다. 황금빛 옷을 입고 기다리는 각양각색 튀김들. 풍미는 살리고 바삭함은 높이고 좋아하는 것 모두 골라 눈으로만 볼 수 있나 어서 먹어봐야죠. 자, 지금부터 시작되는 ASMR. 두 귀를 홀리는 어메이징한 소리에 한 입 두 입 튀김이 계속 들어가. 여기는 다른 집보다 좀 더 바삭바삭하고 고소하면서 어묵은 쫄깃쫄깃하고 식감이 좀 남달라요. 너무 맛있어요. 다른 일반 그 밀가루 튀김옷보다 아무리 먹어도 느끼하지도 않고 뒷맛이 너무 개운한 게 그래서 정말 자주 와요. 이 집의 바삭함엔 숨겨진 비밀이 있다. 다 같은 튀김이라고 생각하면 오산. 이곳은 튀김 옷부터 다르다는데 그 사실 확인하러 간 주방에서는 한창 튀김 옷 입히는 작업 중. 근데 뭐가 다르다는 걸까? 튀김은 밀가루로 옷을 입혀서 튀기고 있지만 저희는 어육 반죽으로 옷을 입혀서 튀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의 3대 어묵 중에 하나는 어묵을 쓰고 있어서 쫄깃하고 좀 더 바삭하고 느끼함을 덜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육 반죽을 묻힌 튀김은 그대로 퍼슬퍼슬 빵가루로 감싸주고 160도 고온에서 빠르게 튀겨주는 게 이 집 튀김의 또 하나의 포인트. 저희는 어육 반죽을 입혀서 요 습식 빵가루를 한 번 더 입혀서 튀기기 때문에 또 어육은 135도에서 그 초벌로 튀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바삭하고 느끼함을 덜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튀김이 가장 맛있을 때란 자고로 갓 튀겨 나왔을 때 이 황홀한 황금빛 튀김의 차트를 보라. 겉은 바삭 속은 촉촉. 먹는 방법도 취향 존중 필수라는데 한상의 짝꿍 떡볶이 국물은 물론 담백한 소스도 두말할 것 없는 탁월한 선택. 그냥 먹어도 맛있고 소스에 찍어도 맛있지만 떡볶이 국물에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 더 바삭하고 맛있고 어떻게 먹어도 질린 것 같아요. 튀김은. 바삭이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두 번째 장소. 자자, 바삭이는 소리 들려오니 집중해보세요. 이 바삭이는 소리는 뭐예요? 네, 바로 이 머랭 쿠키입니다.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모양으로 손님몰이 하고 있다는 이곳의 명물 바로 머랭 쿠키. 한없이 바삭이는 머랭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달걀 흰자와 고운 설탕. 두 가지를 합쳐 쉐킷 오랫동안 저어줘야 한다. 달걀 흰자와 설탕을 넣어 만든 머랭에 색소와 다양한 토핑들을 넣어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구워주시면 바삭한 식감이 일품인 머랭 쿠키가 만들어집니다. 요 고운 머랭의 변신은 무죄. 어떤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 수백 수십 가지 모양으로 재탄생하는 머랭 쿠키. 오븐에 들어가기 전 예쁜 간장은 필수. 머랭 위에 프레즐이나 코코넛, 인절미 같은 토핑을 올릴 수도 있고 어떤 재료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무궁무진한 머랭 쿠키가 만들어집니다. 바삭한 머랭 쿠키 맛보려면 인고의 시간은 필수. 무려 1시간 이상 정성 들여 구워줘야 비를 녹이는 바삭한 쿠키로 완성. 귀여운 모양 그대로 손님의 마음 저격 준비 오케이. 지금 금방 구워진 거고요. 되게 가볍고 바삭바삭해요. 바삭거리는 식감 뒤 사르르 녹는 달콤한 맛에 또 한 번 반하게 되는 머랭 쿠키. 여러 가지 토핑이 올라가 있어서 좀 바삭거리고 좀 골라 먹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달콤하고 바삭거려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커피랑 먹어도 맛있고 다른 음료랑 먹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머랭 쿠키에 빠진 또 다른 손님 등장. 주문한 거 가지러 왔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머랭을 주문까지? 이건 꽃다발이 아닌 머랭 다발? 오늘 무슨 날인가 봐요?
오늘 여자친구 생일이기도 하고 꽃보다는 좀 특별한 걸 해주고 싶어서 주문했습니다.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좀 더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아무래도 꽃은 금방 시드는데 이건 먹을 수도 있고 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머랭 다발은 다른 머랭들보다 크고 색도 화려하게 만들었고 예쁘기도 하고 맛도 있고 그리고 오래 보관까지 가능해서 고객님들께 특별함을 선물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온 곳은 대구의 한 먹거리 골목. 이곳엔 이미 바삭함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음식이 있다고. 여기서는 쫄깃하면서도 바삭한 걸 먹을 수 있어요. 바삭한데 쫄깃하다? 그게 대체 뭐냐고요? 이게 바삭 쫄깃의 원조 닭똥집입니다. 닭껍질 튀김에 빠져 원조 바삭, 닭 모래즙을 잊으면 섭섭하지. 바삭함에 쫄깃한 식감까지. 여러분 너무 맛있겠죠? 저도 군침 돌아요. 바삭바삭하네 계속 먹고 싶어지는 맛이네요. 처음에는 튀김처럼 바삭바삭하고요. 뒤로 갈수록 쫀득쫀득하고 참 맛있습니다. 달걀 부속품에 불과한 근위가 바삭 쫄깃한 닭 모래즙으로 변하는 과정. 깨끗하게 손질된 근위의 바삭함 살려줄 튀김 반죽 제대로 입히고 바로 기름으로 투하. 가장 바삭한 온도인 200도 이상에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으로 요리하기 때문에 똥집 속 근위는 쫀득하고 똥집 겉은 바삭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삭함 그대로를 살려서 먹어도 좋지만 다양한 양념을 곁들여도 그 바삭함 쉽게 죽지 않는다. 브레드 외에 양념 똥집, 간장 똥집, 마늘 똥집, 또 저희 집의 특별한 메뉴인 치즈 똥집 등 다양한 똥집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바삭바삭 향연의 1인 1접시는 기본. 반반 메뉴로 다양한 맛까지 섭렵. 고소하고 좀 부드럽고 어떤 그런 맛도 있고요. 양념은 달짝지근한 맛도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좀 풍미를 좀 느낄 수 있는 그 맛이 됩니다. 양념이랑 마늘이랑 섞여 있으니까 엄청 더 깔끔하고 그리고 덜 느끼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바삭바삭 쫀득쫀득 맛있는 닭껍질 드시러 오세요. 대한민국을 강타한 닭껍질 튀김. 그 뒤를 이을 바삭한 음식들. 고막을 간지럽히는 소리와 씹으면 씹을수록 빠져드는 고소한 맛까지. 귀와 입을 제대로 호강시켜주는 바삭한 요리의 세계. 우리 다 같이 바삭함의 세계에 빠져보아요. 네, 이 튀김 먹을 때 나는 소리 바삭바삭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예. 네. 이 바삭바삭한 비결이 어육 반죽과 습식 빵가루라고 하는데 이 떡볶이 국물에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예. 진짜 맛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달걀 흰자로 만든 머랭 쿠키도 정말 바삭하거든요. 게다가 또 닭 모래즙 튀김까지 바삭한 음식들이 정말 다양했는데요. 정말 이 바삭바삭하는 소리가 뭔가 더위를 좀 몰아내는 기분도 들잖아요. 네, 그래요. 바삭거리는 별미로 시원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 자, 이번에는 우리 주변의 다정다감한 이웃들을 만나는 마을 탐구 생활. 이번 주에는 화요일에 만나봅니다. 네. 자, 우리 충남의 대표적인 작가 중 한 명인 이 김홍신 작가의 문학관이 최근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그곳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네, 논산시 그리고 은진면 와야리라고 하는데요.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마을을 알리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알록달록한 바람개비를 만들어서 마을 어귀에 세워뒀고요. 그리고 마을 이야기를 벽화에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벽화와 바람개비로 마을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민들의 삶에 활력이 넘쳐흐르는 논산 와야리로 떠납니다. 한여름 떼약볕 아래 푸른 작물들이 제 몸집을 키워가는 곳, 논산시 은진면 와야리입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 정겨운 시골 마을인데요. 인근에 대학이 있다 보니까 원룸도 많고 제가 생각했던 곳과는 조금 달리 이색적인 모습인데요. 이곳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지 지금 마을 탐구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35도. 더워. 무더위 쉼터다. 더워. 더워라. 선풍기다. 시원한 바람이 간절한 계절. 여기 바람을 기다리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아, 예쁘다. 어머니 이 더운 날에 쉬지도 않고 바쁘게 이렇게 일을 하세요. 마을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마을을 위해서 부업 아니에요? 네, 부업 아니에요. 우리 마을을 예쁘게 꾸미고 보기 좋게 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들의 이 깊은 뜻을 몰랐네요. 아우, 죄송해라. 열심히 저도 도와야겠어요. 무더위도 있고 바람예비 산매경에 푹 빠진 어르신들을 도와 저도 미력한 힘이 남아 보태봤는데요. 알록달록 색색깔의 바람개비 정말 예쁘죠. 아유, 그런데 어머님 이 많은 바람개비들을 다 어디다 갖다 놓는 거예요? 아유, 우리 동네가 꼬불띠가 얼마나 많은데요. 많다고요? 그럼요. 한번 가볼까요? 네. 대체 이 많은 바람개비들을 어디에 쓰시려는 걸까요? 너도 나도 두 손 가득 들고서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바람개비 종착지는 다름 아닌 마을 입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길 바라는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바람개비에 담아봅니다. 와, 예쁘다. 아버님 더운데 고생이 많으세요. 아이고, 고생은 무슨 고생이요. 마을이 이뻐지고 한다는데 이게 좋은 일이지. 1990년대 한 대학교가 마을 인근에 자리하면서 원룸촌을 이뤘던 와야리. 점점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 주민들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니 바람개비를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을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바람개비 설치와 함께 아름다운 꽃길 조성에 힘을 쏟는 주민들. 언젠간 마을 입구를 노랗게 물들인 해바라기를 상상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마을을 가꿔갑니다. 바람개비도 있지, 해바라기도 있지, 코스모스도 있지. 여기가 나중에는 명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명소가 돼야죠. 주민들이 이렇게 고생해서 아름답게 가꿨는데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벌써 명소인 곳이 있습니다. 여기 말고 명소인 곳이 있다고요? 예, 그럼요. 궁금해요. 네, 그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가볼까요? 네네. 네. 어디 저쪽으로? 명소를 찾아 마을을 둘러보려는데 세상에나 담장마다 아름다운 벽화꽃이 만발했습니다. 논산시와 대학교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온 마을이 갤러리 같아요. 좀 벽화가 골목골목해서 한 600m 정도 되고요. 사진 찍으러들 많이 오세요. 어떤 때는 또 관광버스로도 오시고 인기가 많습니다. 마을에 머무는 대학생들이 줄면서 스스로 새로운 해법을 모색했던 와야리 주민들. 덕분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와야리 벽화마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려진 그림은 다른 벽에 그려진 그림과 조금 달라요, 느낌이? 네, 이게 논산 팔경을 그린 거고요. 와야리 벽화가 시작된 곳입니다. 예, 인근 대학교 학생들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진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담장마다 저마다의 개성을 뽐내는 벽화들이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는데요. 와야리만의 특별한 테마는 없지만 다양한 그림들을 만날 수 있어 보고 즐기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곳은 이장님이 최고로 애정하는 벽화인데요. 정성을 들인 만큼 인기도 만점입니다. 어머니! 예. 여기 이 마을이 예쁘다고 해서 또 찾아오셨구나, 사진 찍으러. 예쁘긴 예쁘죠. 소문났어요? 네. 예, 여기 주민이에요. 근데 사진 찍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던데요? 예, 저는 이 마을에 사는 마을 기자예요. 이거 사진을 찍어갖고
SNS, 인터넷, 블로그도 올려서 우리 마을 자랑 홍보하고 있어요. 오, 정말 멋있는데요. 마을 탐구대장 왔으니까 우리 마을 자랑거리 또 하나 알려줄게요. 이리 오세요. 예.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볼매 마을 와야리. 이번에는 어떤 자랑거리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 정말 예쁜 그림이 많네요. 우와. 승노가. 예. 어이, 오랜만이요. 우리 마을의 자랑이에요. 자랑이요? 예. 오, 아니. 키가 실례지만 어떻게 되세요? 190입니다. 키가 크셔서 이 마을의 자랑인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저 벽화의 주인공이 바로 저희입니다. 프로 심러인 제가 바로 확인 들어갔습니다. 이 벽화의 주인공 누군지 아시겠어요? 논산시 은지면 와야리가 낳은 스포츠 스타. 2008년 문경장사 씨름대회에서 청룡장사에 등극한 유승록 선수인데요. 그날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벽화로 남겼습니다. 마을 벽화에 본인 얼굴이 딱 있으면 기분이 뿌듯할 것 같아요. 장사했을 때도 기분이 좋았지만 이렇게 마을에서 벽화를 그려주신다 그래서 네.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 마을이 대한민국의 천하장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제가 뛰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천하장사, 천하장사남 만세. 지난 6월 와야리 벽화마을 인근에 문을 연 김홍신 문학관. 와야리와 함께 논산의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김홍신 작가님의 문학관은 저는 처음 접하는 곳이거든요. 원래 김홍신 작가님께서 공주 태생이신데요. 공주에서 태어나셨는데 논산에서 거의 학창 시절이나 어린 시절 다 보내셨거든요. 논산에서 뭔가 작품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모여서 이 김홍신 문학관을 건립하게 됐어요. 김홍신 작가가 1981년 발표한 인간시장이 100만 부 이상 팔리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밀리언셀러가 됐는데요. 그 인기에 힘입어 영화나 만화로도 출간돼 많은 사랑을 받았죠. 와, 책이요. 어마어마해요. 이제까지 작가님께서 집필하셨던 136권의 작품들을 다 일일이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김홍신 작가의 삶과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는 문학관. 지필 공간을 그대로 재현한 작가의 방에선 그의 고뇌의 흔적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러보고 나니까요. 정말 김홍신 작가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람으로 지은 집, 바람으로 지은 책이라는 의미는 뭔가요? 그것은 김홍신 작가님이 바람이 나은 작가라는 표현을 많이 쓰셔요. 그래서 바람이라는 단어가 김홍신 작가님의 작품에도 많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학관도 바람으로 지은 집, 그리고 작가님의 작품도 바람으로 지은 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벽화가 피어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와야리. 꽃도 심고 바람개비도 만들며 새롭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마을 단합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사업에 십시일반 전부 자기 땅, 내 땅 없이 마을 자기 터를 내놓고 하면서 길을 만들고 또 옹벽도 같이 협동으로 옹벽도 쌓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통령상을 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심도 좋고 판사도 났고 안 난 게 없어요. 골고루 하나씩은 다 씨름 선수까지는 났습니다. 정말 타지에서 많이 우리 마을에 견학도 많이 왔고 그렇게 우리 마을을 부러워했고요. 이제 마을 자랑도 되고 우리네가 볼 적에도 반가워지고 사람 사는 맛이 나지요. 깨끗한 환경 때문에 진짜 마을 분들도 좋아하시고 주변에서 꼭 살고 싶은 동네로 진짜 행복한 마을로 변모했습니다. 대학교를 중심으로 대학촌이 형성되었던 논산 와야리.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마을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마을 가꾸기 사업을 통해 분위기도 밝아지고 주민들의 삶에도 활력이 넘쳐 흐릅니다. 모두 늘
함께 해준 주민들 덕분입니다. 네, 이 새로 문을 연 김홍신 문학관까지 다녀왔습니다. 네. 평소에 김홍신 작가의 작품을 좋아했던 분들이라면 희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개관 기념으로 8월까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논산 가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와야리 마을 자체도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근처에 대학교가 있어서 원룸이 많이 들어서 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안에 벽화도 있고 또 바람개비가 반겨주니까 뭔가 따뜻한 기분도 들 것 같고요. 그래요. 또 SNS로 마을에서 일어난 소식들을 전하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논산 와야리 마을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저희도 함께 기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 하루도 우산과 함께 하셔야겠습니다. 저녁까지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50mm로 지역별로 차이가 크겠습니다. 또 천둥 번개가 칠 수도 있겠고요. 시간당 30mm 이상으로 매우 세차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갑작스레 하천이나 계곡물이 넘칠 수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전이 30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높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겠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밤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천안 29도, 세종과 대전 30도까지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당진 29도, 보령 28도, 부여 30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m 이하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고요. 짙은 해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모레부터는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금요일까지 장맛비가 오겠고요. 기온은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서 더운 날 갈만한 시원한 곳 많이 추천해 주셨거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3343번님, 멀리 가지 않아도 시원하게 발 담그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동학사. 몸만 가서 시원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와. 아이들도 발 담그고 놀면서 재미있어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물도 깨끗해 보이는데요. 깨끗하죠. 계곡물에 저렇게 발 담그면 정말 시원해요. 오히려 차가워가지고 오래 못 버틸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3543번님, 몽산포 해수욕장 어때요? 조개도 캐고 해수욕도 하고 캠핑도 하고 정말 좋습니다. 이 갯벌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채취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예, 아이들과 함께 가기에 딱 좋은 곳이네요. 네, 신기할 것 몽산포 같아요. 해수욕장. 예. 2873번님,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 수영장에서 노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놀아도 추울 정도로 시원합니다. 긴 여름방학 동안 자주 다닐 것 같네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예. 어른들도 좋아하고요. 계곡 수영장 물이 더 시원하고 깨끗하죠. 네, 2264번님, 여름이면 늘 생각나는 개족산, 맨발 걷기로 건강도 챙기고요.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누워있으면 더위는 얼씬도 못하고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네, 이렇게 숲속에서 대자로 누워서 이렇게 잠을 잔다면 정말 신선 노름이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부러운데요, 지금 저 사진 보니까. 예. 9756번님, 예쁜 대학생 손녀가 친구들과 캄보디아에 다녀왔는데 사진으로 자랑을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가보지 못했지만 사진으로나마 만족할까 합니다. 와. 정말요? 이렇게 또 보내신 걸 보니까 은근히 나 좀 보내줘. 이런 의미도 담겨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함께 다니면서도 좋을 것 같고요. 예. 5855번님, 무더위에 아이들은 물놀이, 어른들은 시원한 숙소에서 푹 쉬는 게 더위 탈출이죠. 더운 여름 물러나거라. 여긴 어딘가요? 괜찮은데요? 네. 분수에서 또 이렇게 막 물이 나오면 아이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온종일 놉니다. 신나죠. 예.
4849번님, 자, 올여름은 통영으로 떠나는 게 어떨까요? 시원한 바다가 있고 맛있고 저렴한 회가 기다리고 있는 통영. 참 좋더라고요. 와, 먹은직스럽네요. 그래요. 그리고 이게 대전 통영 간 고속도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아, 그렇죠? 그래요? 예. 4035번님, 우리 지역에 있는 영인산 수목원을 추천합니다. 휴양림에서 숲을 걸으면 시원한 바람과 맑은 공기를 마시고 하루를 보내는 것도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데는 안성맞춤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숲 그늘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또 이렇게 걷기 하면은 시원하죠. 예. 네, 기분도 좋고요. 네. 3336번님, 무창포 해수욕장에서 시원하게 물놀이를 하고 주말을 보냈습니다.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무창포 해수욕장. 좋아 보이네요. 그럼요, 좋습니다. 예. 0656번님, 50 넘어서 워터파크를 처음 가봤는데 정말 아이들도 어른들도 어찌나 많은지 우리 아이들이 벌써 장가들 나이가 되니 새삼 옛날 생각도 하면서 시원하게 놀다 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르신들도 이렇게 물놀이장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즐기고 나면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식 된 도리에 그냥 같이 모시고 가야지 뭐 또 부모님이 물놀이장 좋아하시겠어 미리 생각해서 안 가셔도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같이 예. 다녀오세요. 예.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대전시립교향악단 우리 동네 해피클래식이 오늘부터 19일까지 마련됩니다. 16일 대전 중구문화원, 17일 유성문화원, 18일 대덕문화원, 19일 대암초등학교에서 계속됩니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무료로 열리는 클라이밍 프로그램은 23일부터 8월 23일까지 한 달 동안 대전 월드컵 경기장 인공 암벽장에서 마련되고요. 매주 4명의 초대 작가들의 작품을 릴레이로 총 10주간 걸쳐서 선보이고 있는 빅앤빅 아트페어는 8월 27일까지 대전 MBC 사옥 M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달 창립 50주년 기념 특별 프로그램이 20일부터 8월 11일까지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립니다. 세종 청소년 필하모닉 아름다운 동행이 20일 저녁 7시 30분 조치원역 광장에서 마련되고 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2019 달밤 소풍이 9월 1일까지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 한비탑 광장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하루하루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 인생은 60부터를 외치며 제2의 인생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브라운관에서 제2의 인생을 찾은 대전 노인복지회관 시니어 배우들과 시니어 모델 클래스인데요. 내일 아침 똑주부 궁금한 거 이슈에서는 열정 가득한 시니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 활동 시간대를 나눠서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이렇게 부르는데 네.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건강할까요? 정답은 아침형 인간입니다. 네. 예. 흔히 올빼미족이라고 불리는 저녁형 인간은요, 규칙적이지 못한 식사에다가 야식 때문에 몸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인다고 합니다. 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라는 건 심뇌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도도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네요. 그래요. 예. 그러고 보면 매일 아침 생방송 아침이 좋다와 함께하고 계신 가족 여러분은 모두 아침형 인간이십니다. 네. 예.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